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침이 고인다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김혜란 작가는 너무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센스가 너무 좋아서 제가 평소에도 좋아했던 소설가인데요. 도도한 생활 페이지 10쪽에 그때 나는 힘을 주지 않고도 뭔가를 움켜쥘 수 있다는 게, 또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나는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온종일 도레도레를 연습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고도 뭔가를 움켜쥘 수 있다는 게, 또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가끔은 어떤 것을 힘주어서 쥐기보다는 힘을 빼고 이렇게 느슨하게 대했을 때 오히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거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와닿았습니다. 침이 고인다 66쪽입니다. 그녀는 후배를 안다고 생각했다. 후배의 습관 중 부정적인 목록을 발견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녀는 주인공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자처럼 후배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을 숨죽여 기다리게 되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고 후배의 잘못에 환호했다. 후배는 변기 뚜껑을 잘 적신다. 후배는 화장품을 헤프게 쓴다. 후배는 드라이할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는다. 후배는 이불 위에서 첨삭을 하고 잉크를 묻혀놓는다. 후배는 문을 세게 닫는다. 이 부분은 주인공이 후배를 자기 집에 들이기로 결심을 했지만 이후에 후배의 안 좋은 점을 발견하고 후배의 안 좋은 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그 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묘사한 부분인데요. 저 역시 어떤 호의나 배려를 처음에 베풀다가도 그거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 바뀌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바로 이 말처럼 후배의 잘못에 환호하고 상대의 잘못에 환호하고 아니면 작은 실수들을 숨죽여 기다리게 되는, 그때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한테 배려를 하거나 어떤 호의를 베풀 때는 딱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만큼을 하고 할 수 없는 배려는 애초에 하지도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하지도 못할 배려를 남한테 그냥 순간의 선택으로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냥 그 생각만으로 베풀게 되면 오히려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배려를 베풀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뭔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만 배려를 해야 하는 게 저한테 나름의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배려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베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두 인간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좌우선을 지나갈 때 148쪽입니다. 밀지 마요. 우주 먼 곳 아직 이름을 가져본 적 없는 항성 하나가 반짝하고 빛났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득히 아영아 내 손 잡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린 뒤 열차가 어딜까지 왔는지 따져보았다. 벌써 집 근처에 가까워져 있었다. 차고 깊은 가을밤, 지하철은 여전히 그리고 묵묵히 서울의 북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김영하 소설가의 피레침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공통점을 느꼈냐면, 내가 어떤 힘든 순간에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 피상적으로 내 손을 잡아준 사람, 아니면 나 대신 번개를 어떤 벼락을 대신 맞아준 사람, 우리가 살면서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 그렇게 도와주고 나한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피레침이라는 소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닮아있다는 점에서 어떤 내 손잡아 하고 기꺼이 손을 건네주는 사람, 그런 부분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칼자국 166쪽입니다.
내가 사립대에 간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선뜻 승낙했다. 어머니가 반대해놓고도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는 찬성만 하고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나쁘다기보단 좀 난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표시를 한 이유는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서인데요. 난감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이렇게 찬성을 반대해놓고도 실제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도 찬성만 하고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난감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게 너무 센스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모난 자리들 240쪽입니다. 나는 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선배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여느 때처럼 고즈넉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론 그 빛은 그의 존재나 부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그 앞에서 몇 번 그의 이름을 부르려다가 풀이 죽어서 지나쳤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를 만나기 전 그 사람 이름을 먼저 알게 되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선배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재를 알 수 없는 방을 보고 항상 그 존재를 떠올리는 이런 서술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문득 누군가를 만나기 전 그 사람 이름을 먼저 알게 되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기에서 뭔가 주인공의 순수한 마음도 엿보이고 이름만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먼저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든지 먼저 가지고 있는 인상, 그런 것들로 인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이름을 먼저 알게 됨으로써 가지는 인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일단은 한 줄 평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한 줄 평은 공간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에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는 자신만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누군가의 공간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정말로 내가 누군가의 방에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할 때처럼과 같이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내 공간에 들어올 때도 내가 그 공간을 내어줄 한켠의 마음이 있어야만 내어줄 수 있는 거고, 누군가의 방에 들어갈 때도 정말로 손님의 입장으로서 항상 예의를 갖추고 내가 지금 침범해도 되는 공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모난 자리들에서 선배가 항상 불이 항상 켜져 있던 선배의 집은 존재하는지, 지금 그 방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끔 불이 항상 켜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선배가 말하기를 자기는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항상 현관문 언저리에 그 여자친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열쇠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자신의 공간에 언제든지 들어와도 환영한다, 그런 선배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졌지만, 막상 주인공이 선배의 집에 들어가려고 열쇠를 찾아서 들어갔을 때는 선배는 잊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간에 사냥하려고 했던 대상은 전에 여자친구였지 자신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공간에 들어가려고 한다 한들 그 공간은 내 공간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연인 관계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비밀을 들음으로써 조금 더 유대 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런 상대가 있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도 나랑 어떤 사람이 유대를 고민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랑 진정하게 유대감을 느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 고민을 건네주는 것이지, 고민이라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보물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가 그 사람한테 저당 잡힌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잡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방에, 그 사람의 공간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한다 한들 그것은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텅 빈 방일 뿐, 텅 빈 방일 뿐, 그 공간에는 나를 위한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존중하고 내 공간에 누군가를 들일 때도 정말 내가 이 공간에 들일 정도로 그 사람을 지금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지 항상 그거를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